학생 A가 초등학교 때 쓴 일기의 일부분이고요. 음료의 뚜껑을 열기 전 그리고 뚜껑을 연 후에 관찰된 사실을 기록을 했어요. 뚜껑을 열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은 증발 속도하고 응결 속도가 서로가 같았기 때문에 동적인 평형 상태를 이뤘기 때문에 외관상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는 동적 평형 상태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나 뚜껑을 열면 기포가 올라오는 것이 신기했다. 밀폐된 뚜껑을 열었을 때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응결되는 속도는 느려지겠죠. 그래서 증발하는 속도는 일정하지만 그 증발하는 그 과정이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니은 나에서 CO2가 음료에서 빠져나오는 속도는 음료의 녹는 속도보다 빠르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CO2 가스가 물에 녹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음료에 녹기도 하고요. 또한 음료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가스가 물에 녹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 정답은 5번. 두 가지 가역 반응에 대한 동적 평형 상태에 대한 실험이 제시가 됐고요. 가와 나 둘 다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된 용기에 가는 물을 넣고요. 나는 NO2 기체를 넣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응이 진행되다가 동적 평형 상태에 둘 다 도달한 상태를 나타냈고요. 보기를 볼까요? 가와 나의 공통점. 기억, 가역 반응이다. 그렇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가역 반응이 되는 거고, 니은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는 반응 초기일 때가 동적 평형 상태일 때보다 크다. 일단 동적 평형 상태일 때는 역반응 속도와 정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1의 값을 갖는 거죠. 초기에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따라서 니은 반응 초기일 때 동적 평형 상태일 때보다 역반응에 대한 정반응 속도가 크다. 옳은 내용. 그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기체 분자수는 일정하다. 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통해서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과정,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에서의 그 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는 일정하겠죠. 따라서 정답 5번. 고체 상태의 염화 나트륨의 용해에 관련된 실험이고요.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시면 가 25도 질량수가 35짜리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염화 나트륨 포화 수용액 1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는 얘기는요, 석출이 되는 속도와 용해가 되는 속도 혹은 용해가 되는 속도와 석출이 되는 속도가 서로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동적 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나에서 35짜리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포화 수용액에다가 이번에는 질량수가 37짜리 염화 나트륨 솔리드를 넣었대요. 그리고 유리막대로 저어주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 동적인 평형 상태에 도달한 수용액 2. 근데 그 수용액 2에는 질량수가 37짜리인 염소이온, 즉 염화이온이 존재한다 라는 것은요, 35짜리의 염화이온이 다시 염화 나트륨으로 일부분이 석출이 되고 37짜리의 염소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염화 나트륨이 이온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합용액 2에서는 35짜리의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염화 나트륨이 이온화가 되기도 하고, 용해 과정을 통해서 이온화가 되기도 하고, 또한 석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37짜리 염소를 포함한 염화 나트륨이 이온화, 즉 용해 과정을 통해서 이온화가 되기도 하고 또한 석출이 된다. 그 과정 중에 35짜리의 염화 나트륨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서로가 같은 거고요. 또한 37짜리의 염소유를 포함하고 있는 염화 나트륨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서로가 같았기 때문에 동적인 평형 상태에 도달한 수용액 2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 염화 나트륨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그쵸, 가역 반응이죠. 동적 평형 상태를 이뤘다는 거는
용해와 석출이 동시에 일어난다. 나에서 37짜리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염화나트륨의 석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용해도 되고 석출도 되는 거죠. 35짜리도 용해가 되고 석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뉘어놓지 않은 내용. 디귿. 35짜리 염화 이온의 량은 1에서는요. 염화 이온은 35짜리만 있었어요. 근데 2에서는 37짜리가 생기면서 35짜리가 일부분이 석출이 됐겠죠. 그래서 양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라고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1번. 밀폐된 용기에, 진공 용기에 액체 상태 X를 넣은 후 시간이 지난 후에 액체 상태의 X의 증발 속도와 증발된 가스 상태의 X의 응축 속도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고요. T3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서로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X 값이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증발하면 할수록 응축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초기보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응축 속도는 더 빠른 값을 나타내야 되고, 온도와 표면적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증발 속도는 언제나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시간에 따른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한번 나타내 봤어요. 보기를 볼까요? C는 B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니은 X는 A 역시 옳은 내용이 되는 거죠. X 가스의 양은 동적 평형 상태일 때가 가장 크죠.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그래서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학생 A가 세운 가설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고요. 가설은 기억으로 빈 공간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결론은 가설은 타당하다. 그러면 어떤 과정과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볼까요? 실험. 투명한 밀폐 용기에 적갈색의 NO2를 담아 두었더니 무색의 N2O4가 생성되면서 점점 갈색이 옅어지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더 이상 기체의 색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 가를 통해서는요, 적갈색의 NO2 가스가 무색의 N2O4 가스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는 투명한 밀폐 용기에 이번에는 반대로 N2O4를 담아 두었더니 적갈색의 NO2가 생성되면서 점점 갈색이 진해지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기체의 색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는 무색의 기체 N2O4가 갈색의 NO2로 반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NO2가 N2O4가 되기도 하고 N2O4가 NO2가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가역적인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보기 기억, NO2 가스로부터 N2O4가 생성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그렇죠. 가와 나를 통해서 N2가 N2O4, 또 N2O4가 NO2로 반응이 진행됐기 때문에 NO2로부터 N2O4가 생성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니은 가와 나의 기체의 색이 변하지 않는 상태 때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동적 평형 상태,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같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외관상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디귿. 가와 나에서 기체의 색이 변하지 않는 상태일 때 기체 분자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렇죠. NO2가 N2O4가 되는 속도와 N2O4가 NO2가 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혼합 기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기체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 기억과 디귿. 25도에서 수용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25도에서 물의 이온화상수는 10의-14승이다. 10의-14승이라는 것은 pH와 pOH 합이 14라는 이야기죠. 가와 나 수용액에서요, 나 수용액의 부피가 200ml고 OH-의 량이 0.02몰이래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OH-의 몰 농도를 찾을 수가 있고, OH-의 몰 농도를 찾으면 pOH 값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pOH와 pH가 14이기 때문에 pH 값인 A 플러스 1 값을 또한 찾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나에서 OH-의 몰 농도를 찾을 건데요.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즉 1000ml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용액은 200ml니까 0.2리터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OH- 양이 0.02 몰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OH-의 몰 농도는 10의 -1이라는 얘기고, 그에 따라서 pOH 값은 마이너스 로그의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 즉 10의 -1승을 대입해주면 1.0의 값이 나오는 거죠. pOH와 pH의 합은 25도일 때 14의 값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pH는 13.0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A 플러스 1은 13.0의 값을 갖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얼마의 값을 갖는다? 12.0의 값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가에서의 pH는 12. 근데 이때 OH- 양 B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pOH의 개념으로서 B 값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pOH는 2.0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에서 OH-의 몰 농도는 2.0, 2.0이 아니라 pOH가 2.0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는 10의 -2승 몰 농도가 되는 거죠. 이때 용액의 부피가 500ml, 그러면 0.5리터로 표현해 줘야 되고요. 그때 OH-의 양은 B이다. 그러면 B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B 값은 0.5 곱하기 10의 -2승이니까 5 곱하기 10의 -3승 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가 12가 나왔고 B가 5 곱하기 10의 -3승이기 때문에 이 값은 6 곱하기 10의 -2승, 즉 0.06의 값을 나타내야 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25도에서 염산, 수나트리움, 물에 대한 자료가 제시가 됐고요. H3O+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를 제시했죠. 25도에서의 몰농도의 곱은 10의 -14승으로 일정이 되고, HCl은 산성이기 때문에 H3O+의 몰 농도가 OH-의 몰 농도보다 커야 되겠죠. 수나트륨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OH-의 몰 농도가 H3O+의 몰 농도보다 커야 되고, 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H3O+의 몰 농도와 OH-의 몰 농도는 서로가 같아야 된다. 따라서 H3O+의 몰 농도는 OH-의 몰 농도인 C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각각의 H3O+의 몰 농도 곱하기 OH-의 몰 농도는 10의 -14승으로 같기 때문에 HCl의 A 곱하기 B, 그리고 NaOH에서의 기억 곱하기 10A, 그리고 H2O에서의 C 곱하기 C, 즉 C의 제곱은 10의 -14승이 나온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C는 10의 -7승 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은요, 기억은 10분의 B의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10분의 B의 값이 나온다. 보기 볼까요? C는 B보다 크다. 그렇죠. C는 7.0, 그러니까 10의 -7승, B는 10의 -7승보다 작아야 되고,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옳은 내용. 25도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10의 -14승, 즉 C의 제곱이다 라고 넣을 수 있네요. 그리고 기억은 10분의 B이다. 예, 역시 디귿도 옳은 내용. 따라서 정답은 5번. 가는 A 몰농도 수나트륨 25ml를, 그리고 나는 가에 물을 첨가하여 50ml NaOH 수행을 만들었다. 그때 pH가 13.0이 되는 거고요. pH가 13.0이라는 거는 pOH가 1.0의 값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가에서의 OH-의 량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에서 NaOH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기 때문에
가에서의 OH- 몰수량은 가의 용액의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때 부피는 리터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농도 A 몰 농도에다가 부피는 25ml가 아니라 0.025ml다. 그래서 0.025를 곱해준 값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에서 pOH가 1.0, 그럼 pOH가 1.0이라는 거는 나에서 OH-의 몰 농도는 10의 -1승, 즉 0.1 몰 농도라는 거죠. 그럼 용액의 부피 50ml, 즉 0.05L분의 이 안에 들어있는 OH- 양은 0.005몰인가요? 예, 0.005몰이 들어있다. 그때 가에서의 OH-의 량이 나에서의 OH-의 양과 서로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A는요, 즉 A 몰 농도는 0.2 몰 농도 값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보기를 볼까요? 기억 A는 0.2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가의 pOH는 1.0이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에서의 OH-의 몰 농도가 0.2였고요. 나에서는 OH-의 몰 농도가 0.1이었어요. OH-에 대한 몰 농도 값이 크다라는 건요, pOH 값, 즉 마이너스 로그의 OH-의 몰 농도를 곱해주기 때문에 몰 농도 값이 크다라는 거는 pOH 값이, pOH에 대한 몰 농도가 크다라는 거는 pOH 값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서의 pOH 값이 1.0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에서는 몰 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1.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반면에 pH는요, 가가 pOH가 작기 때문에 pH 값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25도에서 세 가지 수용에 가나다에 대한 자료고요. 나가 중성이래요. 나가 중성이라는 거는 pH분의 pOH 값이 7.0분의 7.0, 1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A는 0.5의 값을 갖는다. 그럼 가에서의 3분의 8 A 값은 3분의 4가 되는 거고, 다에서 5 곱하기 A 값은 2.5가 되는 거죠. 가에서의 pH분의 pOH 값이 3분의 4다. 25도에서 pH와 pOH의 합이 14가 되기 때문에 가에서는 pH가 6, 그리고 pOH가 8이다라고 넣을 수 있죠. 그럼 3분의 4의 비율이 되는 거고, 합은 14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다에서도요, pH분의 pOH 값이 2.5, pH와 pOH의 합이 14가 돼야 되고, 그 비율이 2.5가 되기 위해서는 pH가 4, 그리고 pOH가 1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고, 다는 액성이 다도 산성이군요. 7.0보다 작기 때문에 pH가. 그래서 둘 다 산성인 용액이다. 보기를 볼까요? 기억, 다는 염기성이다. 다 산성,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가에서 H3O 플러스의 몰 농도분의 OH-의 몰 농도, 가에서 pH가 6, 그러면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의 -6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의 -6승분의 OH- 10의 -8승이 되겠네요. pH가 8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의 -2승, 즉 100분의 1이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디귿 볼까요? 나에서의 OH-, 나는 pH가 7.0이기 때문에 OH-의 몰 농도 10의 -7승, 다에서는 pOH가 10이기 때문에 OH-의 몰 농도는 10의 -10승, 그러면 10의 -3승이 나오죠. 즉 1000분의 1의 값이 나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은 내용, 정답은 2번.
25도 수용의 가나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는 A 몰롱도 수나트륨 25ml, 나는 B 몰롱도 염산 25, 그리고 다는 A 4분의 B 몰롱도 염산 50ml. 가에서의 pOH분의 pH의 비율이 6의 값이 나왔고요. 25도에서 pH 값과 pOH 값을 더한 값은 1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pOH분의 pH 비율이 6이기 때문에 pH는 12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pOH는 2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야 한다. pOH가 2라는 얘기는요,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즉 0.01 몰 농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에서의 A 몰 농도, 그러니까 A 값은 0.01 몰 농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문장 볼까요? 나와 다를 혼합한 용액, 나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pH는 가의 pOH와 같다. 그럼 혼합한 용액의 pH 값이 2.0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pH가 2.0이라는 거는 혼합용액의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즉 0.01에 이제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럼 혼합용액의 H3O 플러스의 몰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 안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의 량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나에서의 H3O 플러스의 량은 나의 몰 농도 B 곱하기 부피 25리터, 이제 리터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25를 곱한 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아래다 쓸까요? 다에서의 H3O 플러스의 량은 농도가 4분의 B 몰 농도, 부피는 1000분의 50이 되겠죠. 근데 이 두 량을 합해서 부피 75ml로 나눠준 값이 0.01 몰 농도가 돼야 된다. 그럼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다 나타낼게요. 그러면 전체의 부피 단위 한번 쓰고요. 단위 쓰고 전체 부피가 1000분의 25와 50, 75 리터 분의 H3O 플러스 양과 H3O 플러스의 양의 합은 각각 먼저 따로 쓰면 1000분의 25B 1000분의 25 B 플러스 4000분의 50 B 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B 값이 0.02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B는 0.02 값이 나온다. 보기로 볼까요? 보기 A분의 B는 2다. A가 0.01이었죠. 그리고 B가 0.02. 그러면 2의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H3O 플러스의 량을 물어보고 있죠. 다가 나보다 크다. 나에서의 H3O 플러스 양은 1000분의 25P, 1000분의 25P가 되는 거고, 다는 4000분의 50B. 그러면 나가 다보다 H3O 플러스의 양이 2배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가 다보다 몇 배가 2배가 더 크다. 그래서 1대 2의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그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은 염기성이다. 액성을 물어봤죠. 그러면 가에서의 OH- 량과 다에서의 H3O 플러스의 량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고, 누가 더 큰지 아니면 같은지를 통해서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에서 OH-의 이제 량을 이제 구하게 되면 A 몰 농도 0.01이었죠. 부피 1000분의
25. 그럼 계산하면 0.0이 3개가 붙나요? 0.00025 몰이 나온다. 그러면 다는 B가 4분의 0.02. 그러면 아래에다 다시 한번 쓸게요. 다에서의 H3O 플러스의 량은 4분의 0.02 곱하기 1000분의 50. 그러면 0. 03개 붙죠? 00 역시 25 몰이 된다. 따라서 가와 나이에 들어있는 OH- 양과 H3O 플러스 양이 서로가 같기 때문에 액성은 중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